애틀란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애틀란타 생활정보, 오늘 이 시간에 건강편 우리 조지아 퀸의 척추병원의 김병렬 원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유, 지난번에 첫 그 방송 나가고 또 네. 이렇게 되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, 아주 닥터가 너무 핸섬하지 않냐 그런 전화도 받았는데요. 네, 어쨌든 건강한 네. 의사가 이렇게 환자들을 진료하고 하니까 참 기분은 좋다 이런 네. 이야기를 했어요. 네, 네, 오늘 주제가 네, 그 영양소, 네. 영양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그 영향. 네, 첫 영양은 영양소고 네. 두 번째 영양은 인플루언스. 예, 네. 영향 네. 어떻게 미치는가 이제 그 주제를 잡으셨는데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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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좋은 음식 먹는다는 게 이게 네. 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. 네, 이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은데 네. 원장님께서 그 주제를 잡으신 이유가 뭐세요? 네. 요즘 주위 분들 이렇게 보면은 네, 너무나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렇죠. 아프셔가지고. 네, 이제 어떤 분들은 암도 있으시고, 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통증, 그래서 약을 굉장히 많이 드세요. 그렇죠. 약을 많이 드시는데 네. 우리가 과거 우리 한국을 보면은 1960년도 그때만 해도 암이나 그런 성인병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. 그때 이제 못 먹던 시기라 이제 영양실조로 영양실조나 이제 폐렴 같은 거 예, 그런 대표적이죠. 그렇죠. 그런 거는 많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건강했냐면은 1970년도 한국에 있던 보건소들 있잖아요. 네. 환자들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은 보건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아 그래요? 네, 통계적으로 네, 정말로? 통계적으로. 오.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서양식 음식들이 인스턴트 푸드. 인스턴트 푸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병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음식에 노출이 돼 있나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네. 네, 지난번에 그 강창성내과에 네. 강 박사님하고 제가 의료 정보 네, 이것을 진행하는데도 강 박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네, 사실 그 뭐 약물이라든지 네. 주사라든지 뭐 이런 걸로 치료도 많이 하지만 네,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질병들의 그 원인이 네,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. 네. 신체에는 정말 좋은 음식으로 인한 음. 기본적인 게 반드시 따라야 되잖아요. 네. 좋은 영양소. 네, 그것이 정말 질병을 막는데 이제 첫 번째다. 네. 이런 거는 의사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 마음에는 두고 있는데 그럼 네. 구체적으로 네, 우리 인체에 미치는 뭐 비타민 A서부터 뭐 네. B1, B2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. 많이 있죠. 예. 주로 이제 한국 식탁에서 네, 이제 저는 가정주부로서 한국 네. 식탁에서 주로 이렇게 올려지는 가족들의 그 일상의 네, 그 음식들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이제 뭐 콩나물, 네. 두부, 네, 김, 네. 뭐 계란 네, 이런 것들이 참 기본적인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한국 음식은 나물 종류, 네, 예, 콩나물도 꼭 나물에서 먹든지 뭐 콩나물국 이런데 어떤 그러면 이제 그 음식이 우리 인체에 정말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질병들을 통제하고 막는데 역할을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. 보통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상담을 하시잖아요. 네네.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해박하세요. 요즘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아침마당이라던가 그런 네. 건강 프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, 많고. TV에서. 예. 그래서 하도 그런 걸 많이 보셔가지고 보통 저희 병원에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한 30분 강의하고 가세요.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네. 그런 프로그램들을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네, 그 부작용 네,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또 어제 그제는 또 이렇게 포털뉴스에 보니까 네. 경고를 했더라고요. 네. 너무 이제 과신하는 거죠. 네, 예, 네. 예. 보통 이 TV에서 나온 내용은 사람들이 그냥 믿어요. 그렇죠. 닥터가 하는 얘기를 안 믿어요. 근데 TV에서 어떤 MC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믿어요.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할 때 어머니 어디서 그런 내용을 들으셨냐 그러면
TV에 나왔대요. 그럼 끝이에요. 그럼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According to TV. According to TV.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한 가지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는 보통 이제 리서치 같은 거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. 뭐 그렇죠. 커피를 먹으면 좋다, 아스피린을 먹으면 좋다, 네. 뭐 와인을 먹으면 좋다. 이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사람마다 어떤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얼스 같은 게 있는 분들 아스피린이나 와인 같은 거 먹어도 좋을 건 없거든요. 그 인디비주얼 그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고 또 어떤 그런 리서치 그게 나올 때 어떤 회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거를 펀딩을 스폰서를 하느냐. 당연히 이제 그 좋지 않은 내용들은 많이 부각이 안 되게끔 할 거고 좀 좋은 내용들 자기 회사 제품이나 그런 부각되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객관적으로 봐야지 어떤 리서치 하나에서 뭐 이거 먹으면 약 먹으면 좋다더라 하고 그걸 맹신하고 네. 어떤 분 보시면은 지금 수십 년대 매일 그 아스피린 하나씩 뭐 드시고 뭐 그게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음식을 뭘 먹으면 좋으시는 걸 많이 아세요. 근데 제가 볼 때 그 친구도 좋은 친구 이렇게 사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네. 근데 좋은 친구 9명 사귀는 것보다 나쁜 친구 1명을 피해야지 그 나쁜 친구 하나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. 중요한 이야기네요. 네,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이것저것 먹어도 우리가 거기 잘 알지 못하고 담배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또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또 술은 괜찮아.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걸 다 지켰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그런 걸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정말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느냐 거기 조금 중점을 맞추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보통 이제 봄이 이제 이렇게 오니까 신체의 그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나요? 이런 게 동물들은 사실 겨울에 그 뭐죠? 그 동면이라고 하는 막 깊은 잠에 잤다가 이제 깬단 말이에요. 봄 되면 만물이 그러하듯이 인체도 겨울에 다르고 봄에 다를 것 같아요. 계절별로. 그럼 봄에 조금 더 보강해줘야 되는 음식,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제가 거기까지는 리서치를 안 해봐가지고 보통 이제 근데 사람이 이제 그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래도 보통 그 계절로 따지지 말고 시간별로 따지자면은 저녁 밤 10시부터 새벽 2시 그때는 이제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될 수 있으면은 TV나 전화기 같은 거 피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숙면을 취하시면은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이 많이 생기고 몸에 해로운 그런 코티솔이라든가 안 좋은 호르몬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네네. 오히려 그 계절의 변화보다도 시간적으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그리고 밤 시간대에 사실 한국 분들 좀 늦게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. 네,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잠도 또 늦게 자니까 그 바이오리듬을 이렇게 탈 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주 좋은 호르몬 또 다음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때 생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통 우리 음식 가운데 뭐 과일도 그렇지만 식탁에 올라오는 그런 이제 식재료들 가운데서 뭐 비타민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뭐 보통 무도 먹지만 당근도 있고 뭐 각종 야채들 있잖아요. 원장님께서는 어떤 그 음식을 어떤 영양소를 좀 권하세요 주로? 저는요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. 근데 우리 무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잖아요. 물론 이제 우리가 뭘 먹어야 돼야 된다고 막 이렇게 비타민이나 그런 거를 챙겨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오늘 그날따라 뭐 피망이 먹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뭐 갑자기 오렌지가 먹고 싶어요. 이제 비타민 C가 필요한 거고 그게 우리 몸이 알아요. 그래서 이렇게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그로소리 이렇게 보시다가 유난히 그날 먹고 싶은 야채나 과일이 있으시면은 그런 거는 꼭 세일 안 하셔도 세일을 안 해도
한번 사셔가지고 네.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바이오드게론 앞에만 몰려있지 말고. 네. 네, 가격이 그렇군요. 비싸더라도. 네. 그리고 이제 물론 야채 과일이 우리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지만 또한 그 어떤 페스티사이드나 펑거사이드 그런 농약 같은 것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제적으로 여유가 돼가지고 뭐 유기농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좋겠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. 그렇죠. 홀푸드나 그런 데 가서 토마토도 그렇고 너무 비싸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물에 밀가루를 이렇게 풀어서 한 30분 정도 담가두면. 담가두면은 이제 밀가루가 그 농약 성분을 한 99% 빨아들이게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또 그게 아니시면 식초, 뭐 애플 사이더 비니거 같은 거를 물에 섞어서 거기에 이렇게 또 닦아서 드시면은 상온식초로 그러면 과일을 이제 먹기 그렇죠. 전에 몇 방울 덜어서 그렇죠. 이제 거기에 과일을 담갔다가 그렇죠. 씻어내라는 거죠. 네. 네.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화학물질을 많이 먹지 않으니까.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요즘은 이제 GMO라 그래가지고 유전자 변형 음식들이 좀 많거든요. 네네. 과일도 야채도 그렇고.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건강을 결국은 닥터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리서치하고 관심을 가지고 건강 강의도 듣고 하면서 그런 유전자 변형된 과일이나 야채들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온 그런 근데요. 걸 드시는 게 좋죠. 그런 거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 보면은 그 지금 유전자 이런 조작한 거라고 그러잖아요. 보통 변형 그런 콩 같은 거 뭐 네.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. 네. 콘도 그렇고 네. 대량 생산해내야 네. 되니까. 그런데 그런 봉투를 이렇게 보면 네. 거의 안 보이는 데다가 교묘하게. 흰 봉투에 흰 색깔로 써놨어요. 투명 글씨로. 네네.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보려는 거예요? 네. 맨 밑에 막. 보지 말라는 얘기죠. 그렇죠. 모르고 먹으라고 그냥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음식 같은 걸 먹을 때 네. 보통 이제 칼로리 같은 걸 많이 보는데 네. 그런 거보다는 그 안에 색소가 있는지 아. 뭐 MSG가 있는지 그 인그리디언트 그 안에 성분이 뭔지 알아보고 만약에 처음 듣는 이상한 화학물질 이름이 있는 거라면은 될 수 있으면 안 피하는 게 드시는 게 좋아요. 좋군요. 아.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 연세 때는 그것도 힘들어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가장 좋냐면은 가공된 음식 그건 그냥 피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아유. 근데 우리 현대 생활에서 우리가 그걸 100% 피할 수는 없지만 될 수 가능하네. 있으시면은 그 피하시고 가공되지 않은 그냥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나는 그런 쪽을 이렇게 많이 드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우리 몸이 이제 병이 생긴 다음에 뭐 당뇨나 콜레스테롤이나 심장병 이런 걸 잡으려고 그러면은 잘 안 잡히고 힘들어요. 시간도 오래 걸리고.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나는 그 당뇨 환자다. 건강할 때 나는 그 암 환자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음식을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운동하고 숙면하고 스트레스 피하시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은 피하시고 네. 9명의 친한 네. 베스트 프렌드도 좋지만 네. 그거보다 한 명의 또 잘 피하는 거. 예, 스트레스를 팍팍 주는 사람들은 그렇죠. 의도적으로 또 피하게 돼요.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쥐하로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분 그렇죠. 말씀 가지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. 네, 그렇군요. 그 왜 그 지금 음식 이야기를 네. 뭐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 우리 인체에 주는 영향이 뭐 거의 대부분이고 네네. 또 얼마만큼의 그 영양분을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또 나타나는 에너지가 다르잖아요. 네. 에너지원들이 운동하는 분들 지금 이제 뭐 숙면도 좋고 건강 음식 취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운동을 또 말씀하셨거든요. 네. 운동하는 분들에게 또 특별히 이렇게 권할 만한 그런 영양소나 영양가가 있는 식품들이 있나요? 특히 이제 그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물론 이제 요즘 한국에서는 몸짱 바람이 불어서 유산소 운동. 그렇죠. 유산소 운동 또 이제 근력 운동하면서 뭐 식스팩도 만들고 복근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근력 운동이 더 필요해 사실. 아, 왜냐면 그래요?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이제 30세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1%씩 떨어지거든요. 근육 세포도 이제 계속 떨어지고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이나 그런 호르몬들이
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노화가 빨리 진행이 돼요. 그래서 좋은 화장품 같은 거 바르시는 것보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은 그게 훨씬 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다리 운동을 하든 이렇게 가슴 운동, 팔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마이크로 테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찢어져요, 조그맣게. 그럼 거기에 이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면은 그게 이제 근육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특히 이제 닭가슴살 같은 거나 네. 그 계란, 삶은 계란 흰 부분, 또 노란 부분 콜레스테롤 같은 게 있으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. 아우 맛있는데 고소해서. 고소하죠.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괜찮아요. 근데 이제 한 40 이렇게 넘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아우 피하시고. 피하시고. 40 되시면. 네. 네.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도 네. according to 네. 뭐 뉴스페이퍼라든지 다른 데 이렇게 보니까 그 지방 음식들 있잖아요. 네. 지방이 몸에 좋을 일은 없지만 네. 참 입에서 당긴다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. 어떤 튀김 음식 뭐 아니면 뭐 고기에서 나오는 그 지방 이런 유지방들이 어느 정도 인체에 젊은 날에 맛있다고 이제 많이 먹다 보면 인체에서 쌓여서 이게 이제 그 기억력감 때는 물론이거니와 이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한 기사를 좀 봤거든요. 그런 경우에 지금 이제 단백질 이야기를 하니까 네. 사실 뭐 야채 좋은 건 알지만 또 너무 야채만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그렇죠. 예 육신이 너무 겸손해져요. 겸손해지죠. 예 너무 겸손해지는데 네. 그런 때 이제 그 아까 닭가슴살을 필요로 한 네. 단백질 분들을 이렇게 네. 지금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그런데 그런 단백질 음식 중에 이제 꼭 육류가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뭐 식품들이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그 골고루 음식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이제 주위 분들 보면은 지방이 굉장히 큰 너무나 이제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미국 FDA 그런 데서 나온 음식 그걸 보게 되면 피라미드 네. 맨 밑에 부분은 이제 탄수화물, 뭐 단백질, 지방.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운동을 해서 칼로리로 소모가 되면은 근육으로 바뀌는데 네. 그 탄수화물 드셔도요 그걸 칼로리를 높이는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지방으로 바뀌어요 사실. 그게 하나가 네.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실. 굉장히 필요해요.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에서 그 수조의 그 세포들 있잖아요. 세포막을 형성하는 게 지방이에요. 그래서 지방이 두 겹으로 그렇게 쌓여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영양소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를 그 지방들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성호르몬, 그 다음에 우리 뇌 쪽도 여러 가지 지방들이 충분히 필요로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지방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. 우리가 좋은 지방을 먹느냐, 나쁜 지방을 먹느냐 그 차이인데 평상시에 지방을 너무 많이 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몸이 지방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지방이 많아요. 허벅지도 그렇고 여러 부위에. 그건 이제 만일의 사태 음식을 뭐 한 달이나 한 달 반 동안 음식을 못 먹을 수밖에 없는 기근이나 그런 게 생기면은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그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방은 가장 작은 그 부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함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 생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지방이 좀 더 많아거든요 남자분들보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안 좋은 거라고 치부라고 자꾸 피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지방 메타볼리즘, 지방을 분해하는 메타볼리즘이 떨어져요.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작은 지방만 먹어도 그거를 분해가 안 돼요. 그 살이 오히려 더 찌는 거야. 근데 평상시에 그 좋은 지방들, 뭐 아몬드나 여러 가지 넛 종류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를 이제 식사할 때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마시고 이 주먹으로 이렇게 질 정도, 뭐 8개나 7개 정도 식사할 때 같이 이렇게 드시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아침, 점심, 저녁 중간에 공복이 있는 게 중요해요.
그냥 계속 드시게 되면 위가 쉬지를 못하니까 그렇겠죠. 오히려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아, 그런데 저녁도 보통 한 6시 정도 드시고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때까지 공복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꼬르륵 소리 한번 뱃속에서 배고파서 그런 소리를 한번 들릴 때마다 그 장수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. 그래요? 예. 네, 그렇군요. 아까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덜 좋다는 말씀을 하신 가운데 한국의 식단이 이게 쌀, 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네. 요즘은 뭐 사실 집집마다 그 밥그릇 자체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밥은 이제 소량으로 푸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이직에 밥 없이는 식탁에 이게 또 맞아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응, 그 이제 그러면 쌀밥도 응. 작곡으로 좀 현미로 될 수 있으면 바꾸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네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탄수화물, 네. 쌀 같은 거에 대해서 메타볼리즘이 좀 높아요.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먹어도 외국인들에 비해서는 분해를 빨리 하는 편이에요. 네. 네. 근데 이제 40 이렇게 넘으시면서 내가 이제 그 복부 비만 같은 걸 좀 빼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셔서 밥이 나오면은 밥을 한 반 정도 더시고 그 다음에 조금 줄이시고 이제 반찬 종류를 더 많이 드시면은 그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식사 후에 이렇게 간단한 산책 있잖아요. 20분에서 25분 정도 걸으시면은 또 이제 그 소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도 빨리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.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나 그런 쪽에 가면은 그분들이 이제 프랑스 사람들도 그렇고 고기도 많이 먹고 음식도 많이 먹는데 굉장히 비만이 없어요. 제가 이제 작년에 프랑스를 갔는데 놀란 거는 그 몇백 명, 몇천 명 되는 사람들, 뭐 개선문도 있고 여러 군데 가면은 뚱뚱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. 네. 간혹 가다가 그 수백 명 중에 한 사람씩 뚱뚱한 사람들이 있어요.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관광객이에요.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.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본토인들. 네, 본토인들은 거의 그런 분들이 없어요. 이유가 뭐예요? 이유가 천천히 들어요. 아, 보통 그걸 모를 때는 사람들이 와인을 먹어서 그렇다,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은데 결국 음식을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즐기면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좋고 네. 또 한 가지는 많이 걸어요. 거기 있는 분들은 진짜 그 길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큰 차들이 막 다닐 수도 없고 네.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차량 문화가 차량 문화. 예, 네네. 현저히 떨어질 거예요. 네. 여기보다.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 월막 같은데 어디 가게 되면 가장 그 건물하고 가까운 데 찾느라고 차에서 안 내리잖아요. 지금 다 계속 제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? 네. 세 바퀴를 도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가까이 있는 차량이 빠질 때까지를 네. 쉬지 않고 네. 도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죠. 네, 그렇군요. 오늘 이렇게 귀한 또 네. 생활정보 또 의료편에 네. 건강한 식단, 건강한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전해주셨는데 네. 제가 오늘 이 방송 이렇게 하면서요 오는 뭐 이게 자문이 될지 좋은 금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참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. 그렇듯이 오늘 김병렬 원장님하고 나눴던 생활정보 의료편에서 정말 이 건강한 식단이야말로 건강한 육체와 또 건강한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그 카테고리 또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